인류 역사에 있어서 18세기 후반에는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내어걸은 세 가지 개념은 에갈리테,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리베르테, 인간은 자유롭다. 프라테르니테, 인간관계는 오직 우호적이고 우정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전쟁과 강압적인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인이 평등하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고 인간은 민족과 모든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다 한 친구이다. 인간관계는 우정관계, 친구관계이다. 이런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사건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족들만 사용했던 생활필수품, 이것을 대량 생산해서 대중들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확보되고, 귀족들만 타고 다녔던 마차, 즉 귀족들의 교통수단,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다 귀족들의 참 특수한 교통체제가 무너지고 교통의 대중화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회는 급속도로 변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는 이 거대한 두 가지의 특이한 인류의 혁명으로 인하여서 자랑스러운 세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올 20세기는 무엇이겠는가? 19세기에 부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또다시 이런 거대한 사건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19세기의 소위 인텔리들은, 공부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전기 문명의 시작입니다. 이미 에디슨이 19세기 말에 전기를 발명해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전기가 단순히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러한 문제만이 아니라 동력으로 사용되고, 이른바 전기 문명이 20세기에 대두되어서 전기로 가는 전차, 교통수단, 또 모든 생산 라인에 전기의 동력이 사용되고, 이렇게 되면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의 생활에 큰 변혁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른바 제3차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정보혁명입니다. 컴퓨터를 개발해서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거기에다가 다 담아서 저장해서 신속하고 빠른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서 사회의 양상이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좀 고급 동물로 올라가면 온혈동물이나 냉혈동물이나 혈액순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필수 여건입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를
그와 같은 고등 동물에다 비유할 때에 이 사회의 혈액순환은 금융, 즉 자금의 순환입니다. 금융의 여건이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사회의 명분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축통화, 미국에서 발행하는 달러, 여기에 의존해서 20세기의 금융제도가 많이 발전하고 또 20세기 말에는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이 등장하고 전문가들이 양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에 대두된 나노과학과 양자물리학과 이런 거에 대한 발전은 이러한 금융질서에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암호화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금융의 나타남은 앞으로의 이 사회를 21세기의 사회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은 양자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머지않아 양자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체인의 형태가 나무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겨난 한 개의 블록 아래에 가족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금융관계가 아래에 가족처럼 첨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의 모습처럼 가지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금융 질서가 비대해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가상화폐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이 나무 형식의 블록체인이 발전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금융 정보의 체계가 이른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나무 형태로서 지금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가 여러 양상으로 지금 파생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또 가상화폐의 공해와 여러 가지 금융 질서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야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게 되면은 이 지금 현재의 가상화폐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지금 말하는 블록체인이 양자 고리가 됩니다. 즉 블록의 고리가 양자의 고리, 퀀텀 체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블록 고리라고 하는 이 나무의 형태보다 더 섬세하고 더 조밀하고 더 가지가 세분화되는 그러한 나무로서 거대하게 자라나게 되면은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스러운 것은 양자 고리, 즉 퀀텀 체인과 생명나무와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과 에스겔 47장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식물, 가지처럼 뿌리를 땅에다 박고 수분을 빨아들여서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식물성 존재, 이와 유사한
정보의 형태, 이것이 금융정보에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나무는 많은 가지들이 거기에 부착되어 있고, 또 알 수 없는 잎사귀와 우리가 처음 보는 꽃,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지금 연결돼서 금융 질서에 얼른 보면은 참 신비하고 아름답고 제2의 창조가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모두 다 들떠있고, 이 가상화폐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하게 되고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운을 받지 못하고 반대의 일이 벌어져서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아주 비참한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그것이 그 금액이 그저 몇 천만 원 몇 억에 지나는 게 아니라 몇 천억 몇 조의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보고, 또 이익을 얻는 사람도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의 이익을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이상스러운 금융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포되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의 그 가상화폐, 뭐 이름도 많습니다. 처음에 나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뭐 이름도 각가지 코인, 무슨 코인, 이렇게 해서 수백 가지 종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수천 가지의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상스러운 나무에 매달린 코인의 열매들이 무성하게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블록체인이라는 나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게 되면은 이 블록체인에서 보여지는 나무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와 이것이 매우 작은 모습으로 축소되면서 같은 공간에 헤아릴 길 없는 많은 양의 그 퀀텀 체인의 가지와 꽃과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작아지고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생명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무가 아니고 우리들 몸 안에 있는 DNA, 즉 유전인자라고 그러죠. 생명의 그 셀, 그 안에 나무 모습처럼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 식물과 하등동물과 고등동물과 인간에게 다 이와 같은 생명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은 수소와 탄소와 산소와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아미노산을 4가지 서로 속성이 다른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다른 아미노산이 서로 집합해서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모습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한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단위를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CODON. 그 코돈 안에 이 4가지 속성을 가진 아미노산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 코돈 안에다가 생명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돈이 8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DNA, 인간의 DNA 안에는 이 8개씩 들어있는 코돈이 또 8개의 묶음으로 인해서 전부 64개의 코돈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생명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생명나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꼭대기에 아미노산 한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아래에 3개의 서로 속성이 다른 것이 또 붙어서 4개의 아미노산이 나무의 형태로 삼각형을 이루게 되면서 그 아래 계속해서 하나의 코돈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이루기 위한 작은 나무의 구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한 개의 코돈이라고 할 때 또 그 코돈 아래에 한 개의 코돈 아래에 7개의 코돈이 매달리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러한 코돈이 8개씩 된 것이 다 해서 64개가 그 아래 매달리면 거대한 나무 구조의 코돈, 즉 생명나무의 형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몸 안에 있는 DNA 안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안에 DNA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사이즈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우리 몸 안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큰 데로 스며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에 담겨있는 모든 인위적인 프로그램이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64의 코돈, 즉 생명나무 안으로 침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생명나무에 기록된 일체의 생명에 대한 정보가 매니플레이트, 그것이 조작될 수 있고 변모될 수 있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기존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없이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이것을 염려하여서 천사들, 케룹들을 시켜서 인간이 손을 들어서 이 생명나무를 만지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지키라